네, EBS를 통해서 공인중개사에 도전하고 계시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담당하고 있는 신준선입니다.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이 100일 앞으로 남아 있죠. 모든 수험생들의 공통적인 마음일 텐데 이때쯤 되면 한 달 정도만 더 있으면 꼭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벌써 마음은 초조해지고 좀 다급해지고 지금 기온이 37도, 38도 체온에 육박하는 폭염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서늘한 찬바람이 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좀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마음을 더 차분하게 가다듬으시고 이제 차근차근 나머지 100일 의미 있는 시간들로 메꿔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을 하면 이제 합격하여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받을 수 있는 시험이죠.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합격자 결정 방법은 절대평가 방식입니다. 상대평가 방식이 아니고요. 1차 과목, 2과목, 2차 과목, 3과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1차 합격자를 전제로 해서 2차 최종 합격의 문제를 논하기 때문에 일단은 1차의 관문, 험산줄령인데 넘어서셔야 되겠죠. 민법과 개론, 공부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민법에 조금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으면 개론은 조금 그렇고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좀 자신 있는 과목에서 1차에서는 최대한 득점을 하시되 두 과목이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이든 개론이든 80점을 초과해서 득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평균 60점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문제는 2차 시험은 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 어느 한 과목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한 고득점을 하는 것이 전체 평균을 상승시키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과정에서도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우리 과목에서 퍼펙트하게 100점 득점하면 나머지 공법, 공시세법이야 과락만 면해도 100점, 40점, 40점, 평균 60점 최종 합격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100점을 맞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렇긴 하지만 목표는 그렇게 세워두고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과정에서 할 수 있는 한 높은 점수를 득점하겠다고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이제 뭐 직접 시험 준비를 수개월 이상 이렇게 해 오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대충 감을 잡겠지만 공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상당한 분량을 가지고 있죠.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또 실제로는 공시법, 세법 별개의 독립된 과목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 두 과목이 합쳐져서 한 그 과목의 시험 문제, 사십 문제가 출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해마다 보면 공시법이 쉬운 해는 또 세법이 어렵고 세법이 쉬운 해는 또 공시법이 어렵고 좀 시소를 타는 그 경향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공시세법에서도 그렇게 초고득점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에서 할 수 있는 한 고득점을 하셔야 되는데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뚜껑 열려봐야 아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안전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관련해서 최근에 어떤 단원에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를 분석해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예측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빈출문제 과정 진행하고 있지만 제가 빈출문제를 집필하면서도 과거의 기출문제들을 반영을 하면서 그 출제의 어떤 맥락이 있죠. 출제의 흐름에 최대한 가깝게 예상 문제를 만들어 보려고 했고 그렇게 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빈출문제집과 그다음에 단원별 기출문제집 있죠. 그 기출문제에서 해당 단원에서 출제자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지 출제하는 문장의 맥락이 어떠한지 하는 것들 잘 분석해 나가면서 또 전국 모의고사 여러분들 보고 계시니까 실점하셨던 틀렸었던 문제는 어느 부분에서 틀렸는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는 작업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과목이든 마찬가지로 퍼펙트하게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다 하더라도 만점을 맞을 수 있게 출제위원이 문제를 출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도요, 해마다 보면 40문제 중에서 한 문제 혹은 두 문제, 어떤 때는 한 세 문제 정도까지 전문 강사인 저도 야, 이건 너무 황당한 문제다. 이건 너무 지엽적인 부분에서 문제 내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들도 출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현혹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전체 평균 60을 만들기 위해서 득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하나의 맥락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어 왔었던 부분들, 주로 출제가 되는 부분들, 그래서 다들 맞추는 부분에서 실점하지 말으셔야 될 겁니다. 다들 틀리는 부분은 맞추면 좋지만 틀려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모두 웬만하면 일반적인 수험 그 여정을 통해서 득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실수를 줄여서 득점을 해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에드가 앨런 케이라는 교수가 한 말이었었다고 하는데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스스로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었었다고 합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기억으로 남아있고 현재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미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죠. 그러나 미래의 경로가 어떻게 되게 될 것인지는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쇠망사라고 하는 책을 썼던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분이 한 말이라고 하는데 바람과 물결은 언제나 유능한 항해사의 편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바람과 물결은 언제나 유능한 항해사의 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들이 모두 다르고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학습의 진척 상황도 모두 다릅니다. 또 앞으로 100일간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여러 가지 내외부적인 상황들이 있게 될 것인데 그러한 여러 가지의 바람과 여러 가지의 물결들을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는 데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원용될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시면서 나머지 100일 차분하게 마무리를 하셔서 올해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모두들 넉넉하게 안전하게 과락 없이 평균 60 이상 득점하셔서 올해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전문 자격인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00일 남았는데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